자,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끈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끈수이. 자, 이 두 단어 같은 경우는 이 건이나 수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겁니다. 건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흔히 뭐뭐와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 건이라는 단어는 그 뭐뭐와 뭐뭐 인제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죠. 따라가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위라는 단어도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뜻은 같아요. 건수위라고 하는 단어는 따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동사고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인제 이 건수위 같은 경우는 이 그냥 건과 수위랑 인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건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는데 어떤 뜻이냐? 어떤 수행원, 어떤 뭐 임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따르는 걸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원 혹은 동행. 동행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그냥 같이 가는 동행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행원이나 동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인제 끈수이라는 단어고 오늘 나온 문장에서는 동사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주로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루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루안이라는 단어. 이 루안이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생각보다 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뜻은 인제 형용사로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부드럽다. 이 부드럽다라는 표현은 뭐 어떤 물건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 워더시인일이 나오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뭐 질감, 어떤 물건의 촉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흔히 뭐 두부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순두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인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 실제적인 그런 촉감은 없죠. 마음이라는 건. 하지만 인제 그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어는 요렇게 두 가지 정도 보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来 나중에 후에 西西要跟随家人到国外去了。 시시가 跟随家人 가족이죠. 家人 가족을 따라서 到国外去了 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오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거죠. 야오도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가 가족을 따라 가족들을 따라 인제 해외로 가게 된 거예요. 해외로 가게 되었다. 我下决心要把真相告诉他. 자 뭔가 흡사하죠. 어제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나왔죠. 把真相告诉他. 이거는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주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앞에 것만 보면 되겠죠. 我下决心. 자, 决心이라는 표현은 요 한자 그대로 결심이죠. 뭐 어떤
결심, 뭐 혹은 뭐 결의,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럼 앞에 붙은 이 시야는 뭐냐? 자 우리가 보통 뭔가 중대한 사안이나 뭐 본인 스스로 뭐 뭔가 중대한 결심을 했을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리다, 뭐 결정을 내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시야라는 표현이 이 내리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야 쥐신 하면 결심을 내리다, 뭐 결정을 내리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我下决心 나는 결심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주기로. 나는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주기로 결심을 내렸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야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장에 이제 그 어감상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시야 쥐신과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결심을 내렸는데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결심을 내린 거예요. 나는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시야 쥐신 결심을 내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이 문장에 들어맞겠죠. 그래서 요 야어 같은 경우는 항상 문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결정을 해야겠죠. 可是 하지만 반전이 나오죠. 当我看见他系在头上的那条粉色绸带时， 자 그러나 我看见 내가 이제 본 거죠. 뭘 봤을까요? 他系在头上 그녀가 머리에 찌. 이 찌라는 단어는 뭐 앞에서 나왔었지만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찌, 묶다. 그래서 系在头上 머리에 묶은 거예요. 무엇을? 那条粉色绸带 그 분홍색의 리본을 묶은 거죠. 이 정도면 CC도 뭔가 조금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CC도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어쨌든 너무 좀 약간 집착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녀의 머리에 묶여 있는 系在头上 이게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묶여 있는 그 분홍색 리본 那条粉色绸带 그래서 그녀의 머리에 묶여 있는 그 분홍색 리본을 看见 봤을 때 뒤에 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봤을 때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봤을 때 我的心立即又软了下来. 내 마음이 立即 리지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이제 부사니까 한 번 더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리지 바로 곧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요 다시 혹은 뭐 또라는 의미죠. 루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럽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연하다란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 표현에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죠. 그래서 뭐 약하다, 마음이 약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또 약해졌다 라는 이제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이게 인제 여기서 루안 뒤에 시알라이라는 방향보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게 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시알라이라는 방향보호가 붙는다라는 거. 루안러 샹라이라고 하진 않아요. 무조건 루안러 시알라이, 혹은 그냥 러를 떼고 루안 시알라이. 이 러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서 이 이미 지나간 일,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면 루안 시알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또 약해졌다. 루안러 시알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훑어봤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CC가 要跟随家人到国外去了. 가족을 따라서 해외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가족을 따라서 해외로 가려고 하게 된 거죠. 我下决心要把真相告诉他. 그래서 나는 下决心, 결심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하지만 내가 본 거예요. 어떤 걸? 系在头上的那条粉色绸带. 머리에 묶여 있는 그 분홍색 리본을 볼 때, 그 리본을 봤을 때 내 마음은 立即 바로 요 다시 软了下来, 약해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CC가 가족들을 따라 해외로 가게 되었는데 나는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주기로 결심을 내렸다. 이제 해외로 간다고 하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后来西西要跟随家人到国外去了。我下决心要把真相告诉他。后来西西要跟随家人到国外去了。我下决心要把真相告诉他。 하지만 그녀의 머리에 묶여 있는 그 분홍색 리본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바로 또 약해졌다. 可是当我看见它系在头上的那条粉色绸带时，我的心立即又软了下来。可是当我看见它系在头上的那条粉色绸带时，我的心立即又软了下来。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